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입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벌써 22번째 시간이 됐네요. 이번에 읽은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애토믹 헤빗이라고.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아마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시면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생겼죠? 아마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뭐 엄청 화려한 이력이 있죠. 막 살수 줄이고 뭐부터 해가지고 막 저는 이런 거 보고 책을 결정하진 않는데 이것도 또 추천을 받았고 이 전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봤잖아요. 근데 그 책이랑 이 책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식경영 노트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 노트에 성과내는 습관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요. 타이탄의 도구들, 거기서 말하는 타이탄은 한 분야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고, 도구들은 그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기까지 했던 여러 가지 그 작은 팁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또 습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뭔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기초를 잘 다져놔야 된다는 걸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나왔던 얘기들, 크게는 뭐 피터 드러커, 지식경영 노트에서 나왔던 얘기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정리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책들하고 이 책들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습관의 형성에 대해서 되게 좀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잘 나눠놨어요. 예, 이 책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프로세스를 나누고 그래서 좋은 습관은 이 프로세스별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럼 반대로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야 제거될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해주시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타이탄의 도구들이나 지식경영 노트의 그 성과내는 습관들은 그 짜여진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을 했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라고 제안만 하지, 그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나오진 않거든요. 제가 좋은 책을 판단할 때 항상 하는 게 이거, 하우가 있냐를 꼭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책은 이 하우가 굉장히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습관이라는 게 개인별로 천차만별하고 상황도 다른데 그 얘기가 또 여기 또 나와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걸. 그런 것까지 약간 좋은 습관을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모디파이 해야 되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 책이. 그래서 습관 형성에 있어서는 제가 습관 형성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다 본 건 아닌데 솔직히 이만한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습관에 막 성공하는 습관 여러 책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보겠다. 그럼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자기 개발해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는 좋은 습관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다른 책 보지 마시고 요거 하나 보세요. 정리가 그만큼 습관에 관련된 에서는 이 책이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봤고 19년에 나왔죠? 나온 지 좀 됐고 360페이지예요. 아주 짧은 책은 아니죠. 25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300페이지가 넘어가면은 좀 양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300페이지가 넘어가면 살짝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론 250페이지 정도가 적당하고 넘어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얘가 20년 기준으로 58세예요. 와,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24년인데 물론 이 58세 정도까지 또 찍어냈어요. 아마 100세까지 나왔을까? 이 쇠가 뭔지 아시죠? 초판 발행하고 나서 너무 인기가 하니까 계속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58세라는 거예요. 물론 한번 찍어낼 때마다 부수를 좀 보긴 해야겠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지은 분에 대해서 제임스 클리어, 이름이 클리어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아재 개그인데 이름이 클리어해서 그런지 그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또 컨설턴트죠. 미국은 컨설턴트의 나라. 그래서 막 이런 블로그 하고 뭐 최단기간에 막 사람들이 구독자가 엄청 늘었대요. 막 이런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명한 매체에 소개됐고 뭐 하고 이런 얘기 쭉 있어요. 그래서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보면 다 하죠. 뭐 투자 관련된 투자 회사 하고 뭐 하면 다 이런 거 하고 아카데미 하고 있는데 이 책 프롤로그에 보면 작가의 경험담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야구 선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특이하죠. 야구 선수인데 뭐 성적이 안 좋고 그래요. 메이저리그가 원래 되게 막 지명 순위 막 100 몇위 막 이러거든요. 그 구단도 많으면 뭐 싱글 A부터 더블 A 뭐 막 엄청 많아요. 그 체계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갖고 뭐 트리플 A 뭐 이 정도 되면 뭐 월 100, 200 정도의 박봉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분들에게는 이제 메이저리그 가는 게 꿈인데 이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1%씩만 내가 이 모든 영역에서 1%씩만 개선을 해보자 이걸 마음을 먹었대요. 아주 사소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그 끝은 뭐라?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본인이 경험담을 얘기를 해서 이걸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대가들이나 어떤 무슨 책을 쓰고 뭔가 하우를 얘기를 하려면요. 본인이 저렇게 경험을 해야 돼요. 물론 그 경험담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하고 다 다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을 했다고 해서 A라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죠. 없긴 해요. 누가 그래요. 성공한 사람의 샘플이 일반 사람들을 망친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왜 사람은 다양하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성공하고 일단 인생의 나락에서 나를 이렇게 해서 작은 불씨라는 거예요. 이거의 화두는 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안 하니까.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왜? 어려우면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안 해요. 뭐 거창하면 안 해요. 근데 그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누적적으로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본인의 경험담을 베이스로 이렇게 좀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습관에 관한 책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계발 습관 형성에 있어서는 이 책이 거의 정말 현재 나온 책 중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파트는 이거예요. 1, 2, 3, 4, 5 어느 하나를 꼽기는 힘들어요. 왜냐 2, 3, 4, 5가 습관을 형성하는 4가지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 4개를 다 보셔야 돼요. 이래야 습관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파트, 3파트, 4파트, 5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트 1은 이게 본인의 이제 경험담과 이제 실제 사례 약간 그 영국 무슨 자전거 팀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계산하는 걸 했더니 엄청난 큰 결과를 나왔다. 화두를 던진 거죠. 그리고 이거 이 습관 형성의 4단계를 좀 모디파이 하는 영역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죠. 전 이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기승전결이 딱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파트 5에서 끝났으면 조금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기본 원리를 얘기한 거고 사람마다 기기면 뭐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트 6에서는 적성, 개인의 유전자, DNA도 고려해야 되고 본인이 어느 영역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되지 어거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외형적이에요.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점심 먹을 땐 꼭 외부 사람과 만난다. 그걸 무슨 습관으로 삼았어. 그 사람은 약간 그런 근데 I인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게.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너무 안 맞는 습관은 할 수 없는 거죠. 전 다르게 해야겠죠. 네. 자기한테 맞는 방법. 자기를 너무 과하게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습관은 왜 그러죠? 쉬워야 돼요. 고통스러우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해요. 습관은 하는 게 중요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거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시면 되고, 본론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뭐죠? 복리 효과. 아인슈타인도 놀란 복리 효과죠. 습관. 성공은 사소하고 작은 발전들. 어느 날 누가 막 우리 막 TV나 이런 데 보면 막 성공한 사람들 막 얘기 나오잖아요. 성공한 후에 그 사람들의 업적이나 모습을 봤을 때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도 개구리가 올챙이 쪽 있었던 거고요. 물론 금수저들 있어. 금수저들 있는 거 알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대동남에서 다루는 책들이나 부동산 관련된 책들은 금수저 얘기는 안 해요. 왜? 금수저는 금수저의 리스크가 있어요. 저도 금수저가 아니고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이 금수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금수저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약간 일상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들은 습관의 결성체다. 그 성공이 있죠. 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성공이 이 티끌 같은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들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자기 전에 뭐 신문 스크랩해서 뭐 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이게 누적적으로 되면 커진다는 거죠. 이게 뭐죠? 1% 하루에 1%씩 성장하는 사람이랑 하루에 1%씩 퇴보하는 사람이 누적적으로 1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격차가 커지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정크푸드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먹어요. 그거 가끔 먹어요. 먹을 수 있죠. 하루에 한 번 정도. 근데 그게 매일 반복이 되면 몸을 해친다는 거죠. 오늘 하루 헬스장 가서 이렇게 웨이트 했어요. 웨이트 한번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전혀 티가 안 나요. 근데 그게 누적적으로 되면 다른다는 거죠. 제가 인스타그램인가 어디서 봤어요. 약간 흑백한 마음이고 안경 쓴 사람인데, 그 팔굽혀펴기가 50개, 200개 좋다는 걸 알면 매일 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둔다는 거죠. 왜? 게임이랑도 약간 비슷해요. 레벨업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한 게 눈에 안 보여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4일 지나도 일주일 지나도 잘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든요. 왜? 성과가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그게 좋다면, 팔굽혀펴기 하는 게 하루에 팔굽혀펴기 50개, 100개 하는 게 좋다면, 그러면 일단 해라.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당신의 모습을 봐라.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하루 했다고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은 뭐냐? 심플 앤 이지. 작지만 쉬워야 된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좋은 습관이 작지만 계속 반복돼서 좋아지는 게 있죠. 그럼 나쁜 습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지만 얘가 계속 얘도 커지겠죠.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업시키고 나쁜 습관은 다운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그래서 낙담의 골짜기가 있다. 우리는 노력을 하면 이렇게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이렇게 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노력이고 성과예요. 이게 기대예요. 기대 심리. 근데 실제로 습관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요 갭이 뭐예요? 내 기대와 내 생각과 실제 현실의 요 갭, 이게 낙담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 저도 물론 그랬고 저도 그랬다는 거죠. 기대 수준보다 실제 발전 모습이 너무나 현저히 낮다. 근데 참고 견디며, 그리고 목표는 뭐죠? 나 달성했어. 순간이고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해라. 뭔가 시스템이 계속 순환하고 도는 거죠. 이게 시스템 뭐라? 지속하라는 거예요. 개선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습관은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뭘 하겠다. 나 오늘부터 3시간씩만 자고 뭐뭐 할 거야. 물론 그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습관이라는 건 그거랑 목표 달성을 위해 그 벼락치기 하는 거랑은 달라요. 벼락치기랑 달라요. 습관은 달라요. 작지만 제 일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일상이 변화가 되면 뭐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말을 좀 길게 하면, 행정법에 유명한 일타 강사님이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은 직장 생활도 하시고 뭐 국정원도 가시고 해서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시험가에 유명한 거 있죠. 8421 회독법. 그런 거예요. 8421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8421을 한다는 건 8421 회독이 가능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은 합격하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합격을 못한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8421이 가능한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해요. 그 사람은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궤적의 일이에요. 이게 841이 가능하게 하면 어떻게 돼? 습관을 바꿔줘야 돼. 일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 생각이 살짝 전 났어요. 이 얘기를 듣고. 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네. 단순히 목표 달성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과 마인드셋과 그걸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정체성에서 얘기하죠. 습관이라는 건 결과 중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정한다. 이게 목표 설정하고 달성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표가 굉장히 커요. 예, 그 목표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쪼개. 이걸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정해라. 나 담배 끊겠어가 아니라 나는 비흡연가가 될 거야.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담배 지금 금연한 지 한 5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아니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담배 안 피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습관과 담배를 피지 않는 행위, 담배를 피지 않는 그 습관이 내 안에 체득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습관이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난 담배 한 번 안 폈어? 그거는 행위랑 나랑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얘를 끌어안으세요. 이 행위가 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비흡연가예요. 나는 책을 100권 읽겠다? 아니에요. 독서가예요. 독서가라면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어야 돼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습관의 지속성과 동기부여는, 죄송해요. 지속정이라고 그랬는데, 지속성, 자존감에서 나온다. 자존감, 셀프 이스팀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했죠. 뭐예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오늘 하루도 자기 전에 책 한 장을 읽었어. 이거라는 거예요. 난 100권을 읽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오늘 하루 자기 전에 책 한 장 읽었어. 내가 달성했어. 난 나와의 약속을 지켰어. 난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습관을 동기부여하고 지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작은 목표를 세우라고 항상 얘기하죠.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그러죠.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는 위닝 전략 5가지를 얘기해요. 명상하기, 뭐 차 한잔하기 막 다 있단 말이에요. 가벼운 뭐 운동하기.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눈 뜨자마자 씻죠. 저는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씻고 뭐 출근 준비에 옷 입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누웠던 자리 그 이불을 그냥 정리만 해요. 그거 10초밖에 안 걸려요. 그거 10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거 해요, 저는. 위닝 그 5가지 중에 타이탄의 도구에 나오는 아침을 이기는 5가지 중에 그거 하나 하긴 해요. 10초면 돼요. 10초. 네. 그러면서 문 밖으로 이제 출근하면서 어떻게 되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왜? 나는 나를 믿었고 나는 그걸 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습관 형성에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는 다 이 얘기예요. 습관은 어떻게 되냐? 신호가 온다. 행동을 시작하는 뇌 자극이 와요. 아침에 일어난다. 일상이죠. 일상. 아침에 밥을 먹는다. 내가 오늘 누굴 만난다. 아침에 가서 메일을 확인한다. 그런 게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 눈을 뜨는 신호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열망, 이게 일단 있어야 돼요. 뭐, 일어나고 났을 때 뭘 하면 좋을지 동기부여가 나는 거죠. 이부자리를 할까? 아니면 알람을 끄고 더 잘까?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실행. 이 열망을 바탕으로 실제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자존감에 오는 어떤 자기의 만족감이라든지, 예?
계속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리정돈된 사람이 된다든지 그런 보상이 온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이 프로세스로 습관이 이거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고, 그러면 이 네 단계가 있는데, 좋은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호를 분명하게 하고, 열망, 이걸 달성했을 때 그 동기부여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반응은 하기 쉽게 해야 되고, 보상은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그럼 배드 에피시는 뭐예요? 정반대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잘 안 하다 하실 거예요. 이제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거 하나니까, 파트 1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얘기하고, 파트 2에서 이 신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파트 3에서 열망, 파트 4에서 반응, 파트 5에서 보상, 이걸 하나씩 얘기를 해주세요, 이분이. 양이 많죠. 예. 저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할게요. 예. 하나하나 보시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요걸 한번 적용을 하고 있고, 제 삶을 좀 돌이켜 봤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에 보면, 승리한 아침 5가지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일단 신호가 왔죠. 아침에 제가 일어났어요. 딱 그 아침에 일어나는 신호가 딱 왔어. 그 다음에 저는 열망이 있어요. 무슨 열망이죠? 승리하는 아침 5가지 의식이 있다고. 전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었잖아요. 그걸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면 좋을지 5가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 열망이 들었죠. 그래서 뭐 했죠? 저는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 거죠. 이부자리 정리를 한 거죠. 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의 앞단계랑 뒷단계가 있는 거예요. 설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습관이 되면 이게 좋은 습관인 거잖아요.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이미 알고 있어야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요?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는 게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퇴근하고 왔을 때도 깔끔한 이부자리 보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상으로 뭐죠? 상쾌하고 기분 좋은 출근이죠. 플러스 자존감.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시작했다. 위닝 모닝이 된 거죠. 아, 싫어. 나 피곤해. 나 좀 더 자고 싶은 거. 그래도 억지로 일어났어. 물론 그렇게 만족감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는 피곤하고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일찍 일어났어. 플러스 난 이부자리도 정리했어. 아, 나란 사람 의지력이 정말 좋네. 난 오늘 이렇게 이부자리 정리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는 거죠. 이게 보상이고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뭐가 좋을까요? 이건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나와요. 아침에 저렇게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시작을 좋게 시작한 거죠. 그 하루의 아침에 첫 단추를 잘 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내용들은 이거 다 이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굿해빗 형성하는 거랑 배드해빗 형성하는 거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이거를 프로세스로 나누고 굿해빗을 어떻게 하는지가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배드해빗은 이걸 거꾸로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더 어려운 건 나쁜 습관을 근절하는 게 eradicate, root out, 뿌리 뽑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 배드 해빗을 뿌리 뽑는 건요, 이거 형성하는 것보다 곱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거를 단순히 뒤집는다고 배드 해빗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배드 해빗이 새로운 배드 해빗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건 돼요. 그건 돼요. 그래서 굿 해빗을 생기게 하는 건 맞아요. 여기서 이 프로세스대로 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미 형성된 배드 해빗을 뿌리 뽑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 같고, 이 책에서 그 부분은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굿 해빗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과 그걸 거꾸로 하면 배드 해빗을 생기지 않게 하고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더 본다면 이 배드 해빗을 기존에 있던 거 그 제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든가 쉽지 않아요. 이건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진짜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지 않는 한 이거 배드 해빗 근절시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어디에 들러붙은 찰거머리 같아가지고 이건 진짜 그래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배드앱이 뿌리 뽑는 책 나오면 전 그 책 사고 싶어요. 이 책도 좋긴 한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사람마다 정말 DNA적인 것도 있고 유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병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삶이 이렇고 내 삶의 궤적이 거기서 오는 배드헤빗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배드헤빗을 근절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예. 또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 일단 가겠습니다. 그럼 신호.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밥을 먹고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이메일을 열고 다양한 일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끔 그런 케이스, 그런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게 이분법적으로 여기서 얘기했는데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리고 아무 습관이 아닌 그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 점수표라고 해서 이메일을 열고 그냥 바로 끈다, 이메일을 열고 뭐 나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신, 삭제, 유보, 이양, 이거 저번에 했던 거죠. 레버리지 전략에서 했던 겁니다. 이메일을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삭제, 내가 안 봐도 되는 거. 유보, 의사결정이 필요, 나중에 다시 봐야 되는 거. 회신, 바로 지금 회신할 거. 이양,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시킬 거. 네.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건 좋은 습관이잖아요.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이건 이메일을 나누는 거. 그런 거를 하나씩 점수표를 매겨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그게 좋든 나쁘든 무의식적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에다가 체크를 해준다는 거야. 이거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왜? 우리 뇌는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거의 자동 반사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탁탁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 반복행동을 분명하게 인지한다. 그래서 뭐야? 분명하게 하라. 무엇이 너의 그 일상 속에 무엇이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인지를 일단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습관을 했어요. 오늘 하나 했어요. 그러면 아니면 이 나쁜 습관을 제거한다고 합시다. 아, 그럼 나 이제 이메일 오면 그냥 바로 닫고 커피 마시러 안 가고 이 4가지 관점으로 좀 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실행 의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정해야 되고 그 중요한 거, 기존 습관과 페어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놈이 들어오면 이 기존에 지금 흐르는 물처럼 가거든요. 이 습관이 기존 애들이 막 그 하이패스처럼 막 자동차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올라타야 돼요. 왜 얘는 아직 그 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애랑 올라탄다.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이메일을 받잖아요. 이메일을 이 4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삭제, 뭐 유보, 회신, 뭐 이양, 이거를 차를 마시는 습관 알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차를 마신다는 그냥 그 뉴트럴한 그냥 그 중립 영역의 습관 안에 좋은 습관을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 인간은 환경의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그림 이렇게 있죠. 행동, 사람. 이게 뭐죠? 이게 환경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면 환경이라는 함수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 환경의 요소도 중요하다는 거죠. 신호 유발 욕구.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면 욕구가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욕구는 올리고 나쁜 습관은 내리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뭐죠? 환경 신호를 정비하라. 자, 이게 뭐죠? 우리 일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좋은 놈, 안 좋은 놈, 우리 점수표 매겼잖아요. 이렇게 매겼죠. 그 안 좋은 놈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는 것도 제거하는 건데 환경적으로 눈에 띄지 마세요. 예. 뭐 옆 사람 이렇게 라운지에 뭐 아는 사람들이 있어. 수다 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운지에 갈 때 바로 간다든지 뭐 거기에 들리지 않는다든지 화장실로 바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다 떨고 웃고 떠드는 아침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업무에 더 몰입하기 위해서 그냥 라운지를 안 가는 거예요. 화장실만 가고 얼른 오는 거죠. 예. 커피 파는 그 앞에, 회사 앞에 있는 커피숍 안 가는 거죠. 예. 괜히 거기에서 뭐 수다 떨고 뭐 하다가. 두 번째, 열망입니다. 긍정적 기대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좋은 습관을 하게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왜? 그걸 왜죠?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 요즘 심하죠? 쇼츠 보고 막 하죠? 실제로 이 책에도 나와요. 아이들이 실제로 소풍 가서 막 즐겁게 지내는 도파민이랑 소풍을 갈 거라는 설레임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랑 거의 동급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상만으로도 사람들은 설레어하고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까 같이 이메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 일은 내가 오늘 원래 10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삭제해서 2개 삭제했고, 하나는 이항해서 3개 이항했고, 하나는 내가 지금 바로 회신했으니까 진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2개네. 그럼 2개 일만 끝나면 나 칼퇴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칼퇴하고 가서 게임해야지. 이게 바로 도파민을 뿜뿜해 주는 거죠. 제가 그런 좋은 습관으로 함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습관과 페어링 하는 것도 있는데, 게임을 하고 싶은 습관이 있죠. 거의 패고 나서 제가 게임을 하는데, 제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려고 제가 아령도 샀거든요. 근데 게임 막 하다가 보면 이제 피곤하고 잘 때쯤 되면 운동할 시간이 없고 운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습관을 먼저 두고 그걸 하고 나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려면 무조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걸로. 실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몇 번 했던 적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습관을 끼워 넣으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욕구고. 그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좋은 것들. 이걸 앞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약간 유혹 묶기예요. 유혹. 이거는 기존 습관과 페어링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계속 묶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중성적으로 흘러가는 습관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고 원래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저 아는 부동산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임장하시는 분, 여자분이신데 강사분이세요. 이분이 부동산 임장하실 때 같이 친구랑 다녔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명랑핫도그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명랑핫도그를. 점심을 대충 때우고 그러시는데 명랑핫도그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점심으로 먹는데, 대신에 임장 5군데 하고 명랑핫도그 먹기, 이걸 목표로 정하셨대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임장 5군데 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꽤 걸려요. 반나절 가요. 그러니까 임장 5개 하고 나서 명랑핫도그를 하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원하는 걸 준 거죠. 유혹. 참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야, 너 숙제 요거까지만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런 게 다 유혹 묶기예요. 유혹 묶기. 그거 보면서 저렇게 치열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집단의식, 환경이랑 또 비슷한 얘기죠. 사람은 그래서 환경과 집단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다수, 유력자, 멘토 따라하기.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멘토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그대로 배워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고, 긍정적인 느낌. 사람은 원하는 거, 욕망의 결정체라고 했죠. 근데 이 욕망을 넘어선 달성, 성취의 동기부여. 여러분들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떤 시험에 합격할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의 도파민이요, 굉장히 그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합격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도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게 뭐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아까 그랬죠.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것도 있지만 그 동기부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시험을 합격했을 때 느꼈던 그 희열,
자기만족, 그 도파민을 아는 거예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그 유통관리사 합격했고,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 합격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합격했고, 주택관리사 합격했고, 소방안전관리사 5개를 합격했거든요. 근데 이 합격할 때마다 느끼는 그 어떤 자기만족감, 성취감이 있어요. 아, 내가 그게 있어요. 그게 공부하기 싫고 휘청거릴 때마다 저를 지탱시켜준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합격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욕망을 넘어선 달성 성취 동기부여.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행이 되게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이거든요. 실행을 일단 한번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습관이 힘을 받으려면 습관. 습이 이게 한자로 보면 이거거든요. 기두자예요, 기두. 이게 새가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날개짓을 한다. 이게 익힐 습자거든요.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한자가 살짝 나왔네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투여하는 것보다도 반복 횟수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횟수는 뭐죠? 실제 해봤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공부 다 했어. 나 대한민국에 있는 나 아파트, 전국 아파트 임장 다 사전 임보 끝냈어. 나 호갱노노화에 있는 실거래가 다 깼어. 그러면 뭐예요? 투자를 안 하면, 한 건에 투자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100시간을 하고 막 1000시간을 해도 뭔 소용이에요. 부동산 투자 한 건을 한 게 중요하지. 근데 부동산 투자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습관은 하기가 쉬워야 된다. 이거 어디서 나오죠?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나오죠. 아까 모닝 위닝 전략 뭐라고 했죠? 쉬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호텔방 가서 뭐 침대포 개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엉클어진 제가 자고 일어난 그 자리 이불만 네모나게 다시 펴는 것 뿐이에요. 10초밖에 안 걸려요. 쉽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뭐죠? 계속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제 라이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흘러가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좋은 습관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날 가로막는 게 있어. 뭔가 내가 좋은 습관을 하려고 하는데 마찰이 붙어. 청소를 예를 들게요. 청소기를 돌린단 말이에요. 방에 이렇게 거실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실 안에 막 쿠션 떨어져 있고 장난감 떨어져 있으면 청소하다가 멈추고 청소하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하기 전에 싹 사전 세팅하죠? 예? 책 정리하고 뭐 위에 올리고, 보통 와이프가 이걸 하고 제가 청소기 돌린다든지 물걸레 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청소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청소에 맥이 탁탁 끊겨요, 진짜.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구부러진 호스를 펴는 단계. 제 삶을 보고 좋은 습관을 제가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뭔가 마찰이 나. 다른 상황, 아니면 다른 습관과 마찰이 나. 그럼 그걸 과감히 제거하든지, 그걸 회피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찰을 줄여라. 거실 청소기를 미는 게 한 번에 싹 밀어야 좋잖아요. 효율이 나고. 그러면 이 안에 떨어져 있는 쿠션, 동화책, 장난감들 뭐죠? 다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라.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그리고 습관 관문. 좋은 습관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센터 가기. 좋은 습관이잖아요. 하루에 30분 운동하기. 30분 운동하기라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뭐죠? 피트니스 센터 가기가 있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전에 뭐예요? 운동화 신기가 있겠죠? 그 전에 뭐죠? 운동복 갈아입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운동복 갈아입기를 일단 한다는 거야. 집에 오면 보통 사람들이 뭐 하죠? 옷 갈아입죠. 그때 옷을 편한 파자마나 그런 반바지, 셔츠를 입는 게 아니라 운동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운동복을. 러닝복을 입고, 그럼 어떻게 돼? 바로 러닝화 신으면 러닝 되는 거죠? 이 30분 운동하기에 큰 좋은 습관 안에 이걸 또 세분화하고 요거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요거부터. 네. 그래서 습관 관문을 우선 습관한 뒤. 이게 좋은 습관이 30분 운동하기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1번, 2번, 뭐 이렇게 운동복 갈아입기, 운동화 신기, 뭐 피트니스 센터 출발하기, 뭐 무슨 아령 들기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것부터 먼저 습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걸 넘겨가는 거죠. 좋은 습관 안에서도 그걸 쪼개가지고 그래서 관문을 만들고 그 관문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그거 먼저 습관을 하는 거죠. 책 한 장 읽기. 책 한 권 읽기가 아니라 책 한 장 읽기.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목표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냥 한 장 읽는 거예요. 한 장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장 읽을 수도 있고 10장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게임하기 전에 팔굽혀펴기 하나 한다고 그랬죠. 하나 하기로 했으면 하나만 할까요? 3개 할 수도 있고 5개 할 수도 있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요가 하는데 매트 깔기. TV에 보통 보면 거실에 이렇게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운동해야 되는데 막 요가 한다고 그러면 소파에 앉으면서 아니 매트 깔고 매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차례 하다 보면 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습관 관문을 먼저 습관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습관을 이제 형성하는 것까지 했어. 반복하게 만드는 거. 습관을 반복시키는 핵심 엔진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가 좋은 습관을 했어요. 거기서 오는 만족스러운 경험은 습관을 반복시키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부의 본능에도 나왔죠. 인간은 되게 즉시 효용감을 중요해요. 현재같이. 뇌는 지금 조삼모 사람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당장 나한테 지금 혜택이 큰 걸 더 좋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막 누적적으로 세우고 나서 막 몸짱 된단 말이에요. 막 30으로 막 6개월 하고 나서 이 몸짱된 몸을 꿈꾸면서 하는데 지금 당장은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소파에 눕는 게 좋잖아요. 여름에 이제 캐리비안 베이 가려고 몸짱 되려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때 갔을 때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죠? 몇 개월 걸리죠. 근데 지금 당장 퇴근하고 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거 너무나 만족하고 좋죠. 시원하고. 즉시 만족감과 이게 vs 대립한다는 거예요. 대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극복해야 되고 쉽지는 않다. 습관 달성 행동 기록.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혹 묶기를 해라는 거예요. 유혹 묶기. 자, 아까 이게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누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겠죠. 그 습관이 있어. 그 루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에 이걸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 습관 하는 거 알겠어. 너 소파에 누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욕구 있는 거 알겠어. 네가 하루에 한 잔씩 맥주 한 캔 까는 거 알겠어. 그럼 그 전에 운동 먼저 해야 돼. 이걸 끼워넣는 거죠. 유혹 묶여. 유혹 묶기를 통해 가지고 습관을 반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이렇게 해야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습관 달성 행동 기록. 이게 보통 체크리스트라고 하고 진척도 관리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 소유캔 TV 100명 인증했을 때도 수능 점수 얘기했었잖아요. 언어 영역 저 원래 제 얘기를 조금 하면 120점 만점에서 제가 20점은 까고 들어갔다고 100점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전 죽어도 시험을 보면 100점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그리고 80점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점수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다. 그래갖고 수능 한 3, 4개월 남기고 제가 좀 마음을 다 잡았어요. 일단 언어부터 잡자. 언어가 너무 기초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고등학교 1, 2, 3학년 참고서 사고 이 참고서에 나오는 지문은 내가 다 외운다. 적어도 내가 여기서 수능에서 여기서 지문에서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게 하겠다. 이거 첫 번째로 잡았고 두 번째 학원에 가면 7시였거든요. 일찍 나와갖고 그때 가면 애들도 별로 없어요. 9시가 이제 1교시인데 이때 2시간 있잖아요. 이때 무조건 언어 영역 모의고사 1회씩 풀었어요. 무조건 앉자마자 귀에 3M 귀마개 끼고 막 풀어요. 애들이 인사도 안 해요.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인사도 안 해요. 이 문제 딱 풀고 고개 들잖아요. 제가 앉을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불 켜고 들어가거든요. 제가 60명 50명 되는데 이거 1시간 반 풀고 있잖아요. 여기 꽉 차 있어요. 진짜 고개 들면 꽉 차 있어요. 고개 숙일 때 아무도 없다가 고개 들면 꽉 차 있어요. 진짜 그거를 3개월 했어요. 3개월.
근데 이걸 왜 하냐?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6월 1일 다이어리 그때 이렇게 있거든요. 6월 1일 언어 영역 1회. 그러면 이거 X표 쳐요. 한 거니까. 6월 2일 언어 영역 X표. 6월 3일 X표. 일주일 가면, 근데 주말에는 안 했어요. 주말에는 저 뭐 했냐면, 사회탐구, 과학탐구 했어요. 암기 과목. 또, 그래서 전 주중에만, 국영수는 주중에만 하고, 주말에는 도서관 가갖고 암기 과목만 했어요. 전 그래, 철저하게 나눴어요. 철저하게. 왜냐면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는 집중력이거든요. 그래갖고 만약 토요일 같은 날 내가 윤리만 보는 거야. 윤리만. 일요일에는 내 지구과학이다. 지구과학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뽀셔버렸죠. 주중에는 국영수만 하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이게 5개가 X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네. 월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개. 하나 비면 못한 거죠. 네. 그 체크리스트 만든 게 이거예요. 습관 행동기로.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01년도 수학 능력에서 언어 영역 몇 점 받았다고 그랬죠? 120점 만점 받았다고 그랬죠? 120점 만점 받았습니다. 네. 제 주변 지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때가 역대급 물수능이긴 했는데 그 역대급 물수능을 만든 기여한 게 언어 영역이기도 했어요. 제가 다 맞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습관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막 X표 하다가 이날 못했어. 언어 영역 못했어. 그럼 시리에 빠지지 말고 이게 또 반복이 되면 안 돼요. 실패가 반복이 되면 걔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막으셔야 돼요. 빨리 신속하게 돌아오세요. 그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그 전효순 변호사님 계세요. 그분 수험생활 얘기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진짜 치열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전에 가방 줄 잡고 자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튀어나같이 나갔대요. 근데 가끔 그렇게 튀어나가는 게 실패한 날이 있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막 울고 막 그러셨대요. 오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오늘 나한테 졌구나.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복귀하셨대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슬럼프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전혀 안 되거든요. 얼굴 노래지고.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아오시는 걸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슬럼프에 빠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나쁜 게 아니고, 슬럼프는 어찌 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찾아오는 통과 의례예요. 문제는 그럼 슬럼프를 딛고 원래의 일상으로, 좋은 습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2번 거르지 말 것. 그리고 감시자 효과. 안전벨트가 그렇게 된 거죠. 아무도 누가 체크하고 하지 않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좋은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의 습관인 거죠. 이거를 마치 사회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 강하면 본인의 개인 습관을 남한테 너무 강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약간 그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통화 안 하는 거, 물론 그게 좋죠. 그건 좋고 그렇게 많이 퍼져야 되는 건 맞고. 예를 들어서 식후에 물 안 마시기. 누구에게는 그게 좋은 습관일 수도 있잖아요. 소화를 돕고. 근데 옆 동료가 밥 먹고 막 물 마셔. 근데 그거를 막 강요해. 그 소화 안 돼. 소화 안 돼. 막 그러면서. 그거는 너무 그런 거죠. 예. 근데 본인이 약간 누군가 보지 않아도 사회의 규약처럼 좋은 습관을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 프레셔 있지만 긴장감을 늦추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긴장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굿해빗을 만들기 위한 어떤 습관의 4가지 단계가 있고, 그 사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습관이 형성된다는 걸 하고, 이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분명하게 하라, 분명하지 않게 하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지 마라, 하기 어렵게 하라, 만족하게 하지 마라 하는 건 배드 헤빗을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약해요. 네. 그러니까 배드 헤빗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건 맞아요. 새로운 배드 헤빗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건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에 뿌리 깊게 내린 안 좋은 습관을 뿌리 뽑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로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이걸로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2파트에서 5파트 요거였고요. 근데 여기서 좀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또 첨언을 해주십니다. 이분이
첨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최고의 습관, 아까 말한 건 뭐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더 뾰족하게 나에게 맞는 최고의 습관을 만들면 뭐가 더 필요하냐? 본인 적성에 맞는 거. 이게 이 사람도 유전자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제가 책 여러 개 보고 있는데 유전자 이거 사람이 갖고 태어난 그 기질, 습성,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일단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좋은 습관을 설계를 해라. A에게는 좋은 습관이 B에게는 그게 어려운 습관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A가 달성하는 그 좋은 습관을 다른 모습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한 배경, 성향,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본인이 좋고 만족감이 높았고 자연스러웠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에게 맞는 습관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재능이 일치하는 성격과 재능을 신속하게 찾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강점을 발휘하라. 이게 뭐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 노트 성과 내는 습관입니다. 이게 저는 정말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뭐 동호회 모여서 무슨 짜고 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공통분모가 발견돼요.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면 이 얘기가 이 얘기인데, 저의 개인적인 확대 해석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요. 습관을 해서 본인의 성격과 재능에 맞게 습관을 갈고 닦아요. 그럼 뭐가 되는, 본인의 강점이 강해지죠. 이게 뭐예요? 조직의 성과에 디보션, 공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승진하고 연과 내고 이게 성과가 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다 이어집니다. 진짜 뭔가 성과를 내는 거, 습관 이런 게 다 초석이 되고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네. 종국적으로는 결국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피터 드러커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 타이탄의 도구들 쓴 그 작가도 그렇고 결국엔 종국적으로는 또 똑같아요. 성공을 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들이 있고 그들이 지나온 길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해내는 힘의 저력. 아까 얘기했듯이 습관을 반복시키는 핵심은 뭐죠? 그렇죠. 보상이라고 그랬죠. 보상. 뭔가 만족감. 그걸 유혹이랑 묶기도 하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한적했을 때 신속하게 반복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뇌는 도전 욕구와 자극을 원한다는 거예요. 골디락스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예요. 동기부여입니다. 이때가 최고인데 난이도예요. 난이도가 너무 나와도 시시한 거예요.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죠? 난이도가 높으면 포기하죠. 이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 구간.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되면 숙련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높은 목표를 하고 더 습관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테니스를 배웠단 말이에요. 한 달째. 이제 1년 됐어. 근데 이제 초급자랑 붙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시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랑 붙어야 돼요? 중급자랑 붙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위로 가려고 하는 게 다 도전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몰입도가 높고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고착화돼서 쭉 간단 말이에요. 너무나 편해졌어.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조금씩 올려라는 거예요. 도전 욕구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위닝 그걸로 해서 2부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2부자리 이제는 전혀 실패 안 해. 30일 내내 주말에도 2부자리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해야겠죠. 2부자리 정리 플러스 침구류 정리, 아니면 2부자리 플러스 아침에 팔굽혀펴기 10회하기 이런 거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굳이 조금 억지로 만들긴 했는데. 그리고 습관 형성 초기엔 가능한 쉽게. 예. 그리고 가능한 쉽게. 아까 얘기했죠. 습관 관문. 이게 뭐죠? 습관 관문이죠. 습관 관문은 무조건 쉬워야 돼요. 무조건 쉬워야 돼요. 문턱이 낮아야 돼요. 관문은.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골디락스죠. 습관 관문은 쉽게 해서 여기 들여다 놓고 이걸 올리는 거죠. 살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의 위험 요소는, 어떤 성공을 했던 사람들의 위험 요소는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했던 사람들은 실패는 어찌 보면 성공의 어머니고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공을 가기 위해서 실패는 어쩌면 통과 의뢰와도 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루함이죠. 지루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도 없어요. 왜?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시도조차 안 한 거기 때문에. 예. 저 지루함을 느끼고 빠진 사람은요, 실패를 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함을 극복하는 힘이 습관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 반복할 수 있냐? 습관을 넘어선 루틴. 루틴. 루틴 하면 나오는 사람 2명 있죠. 연느. 우리의 연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펠프스. 이 책에도 펠프스 나옵니다. 나와요. 습관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눈 뜨면 하는 게 그거예요. 링크 가서 그냥 몸 풀고 트리플 악셀 밟고 그냥 하는 거예요. 10시간 스케이트 파는 거예요. 펠프스 뭐라고 그랬죠? 자기는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른대요. 자기는 모른대요. 계절이요. 자기는 요일 감각이 없고 계절 감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가서 수영장 가서 뭐 많게 하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습관을 넘어선 일상. 그냥 하는 거야.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판단조차 들지 않아요. 이건 이 정도 되면.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이 너무 이제 초월적인 게 된 거죠. 그냥 판단을 하지 않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우리의 연느. 그리고 금메달 20개 갔다는 우리 펠프스. 우리 연느님과 우리 펠프스. 그냥 하는 거야. 무슨 생각해요? 물으니까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정답.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예? 본인에게 좋다 선택의 여부를 주지 않아. 본인의 행동인데 본인에게 좋자, 본인의 뇌에게 좋자 선택할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정도 경지까지 갔을 때 글로벌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저건. 습관의 어떤 극단에 이른 거죠, 저거는. 진짜. 근데 습관의 반격도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자동화가 되다 보면 작은 실수에 부주의하게 되는 거. 그냥 맨날 뭐 A 하듯이 그 생활의 달인 그분들은 워낙 달인이니까 실수조차 안 하죠. 그분들은. 근데 그렇게 생활의 달인 정점에 이르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숙련이 좀 되고 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잔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운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뎌진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막 실수를 많이 해. 그러니까 제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실수를 안 해. 이게 초급에서 이제 중급 넘어갈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체크리스트만 꼼꼼하게 막 일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사수한테 일 배울 때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러잖아요. 체크리스트 받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중급 넘어가잖아요. 살살 이제 실수가 반복해. 물론 이 정도 실수는 중급자 정도에서는 대처가 가능해요. 근데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초급자도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럴 때 이렇게 해. 알고 보니까 이거 중급 선생님이 실수한 거야. 선생님이 실수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 미안해. 그럼 내가 이거 처리할게. 뭐 쿨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처리하죠. 근데 본인 실수는 맞지.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습관대로 하다 보면 어떤 변경되거나 새롭게 된 거에 대해서 뭔가 다시 적용하고가 쉽지가 않아서 거기서 업데이트가 느린 부분도 있어요. 그게 지금 습관의 반격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습관을 넘어서 숙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하는데 본인이 진짜 제가 그런 분도 있어요. 무슨 뭔가 맨날 연습을 하는데 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세계 랭킹 1인가 2인데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하루라도 안 하면 칼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 돼요. 네.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본인이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경쟁자가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 모두가 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하루를 안 하면 본인이 알아요. 뭔가 좀 이상한데 몸이? 이틀을 안 하면 경쟁자가 알아. 저는 연습 좀 안 했다 저번보다. 3일인 일주일을 안 한가 한 달을 안 하면 뭐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이 하루 7일 한 달이었나? 이거 기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 집중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습관에 약간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면. 그래서 그런 어두운 면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는 약간 부주의하지 말고 숙련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습관을 넘어선 숙련, 습관을 넘어선 루틴까지 가야 되는 거죠. 루틴. 최고의 팀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숙고와 복귀, 레슨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하다 보면 레슨런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무슨 이벤트나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요소, 실패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복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엔 이렇게 하지 않게끔. 예성실이라고 하거든요. 예성실. 예상치 못한 성공과 실패. 이걸 정리해 놔야 돼요. 레슨런, 예성실. 이런 복귀 과정을 꼭 하셔야 돼요. 습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 A로 하다가 실패를 했어. 뭔가 부주의해서. 그러면 이걸 업데이트 쳐서 습관 A 업그레이드로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전체적인 습관의 어떤 4단계를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이거 4단계를 얘기했고,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어떻게 얘기했고, 이거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 3가지를 얘기해 주셨죠. 굉장히 하우에 대해서, 습관이라는 그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아마 좀 고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과 관련된 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요 책 좀 강력히 추천드리고, 요 습관과 관련된 책. 물론 저는 뭐 그 아마존 전 띠지 라벨 있다고 해서 꼭 아직 그런 거 없는데, 본인이 좋은 책은 본인이 읽어보고 이 책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남이 좋은 책이라고 해줘도 본인이 안 좋은 책이라고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많은 분들도 좋다고 느끼고, 저도 봤는데 습관과 관련돼서는 이만한 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추천을 드리고 싶고, 58세나 인재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저도 나이가 많아요. 저희도 나이가 많고 이미 굳어진 안 좋은 습관도 많고 한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습관도 그렇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는 게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구독하시는 저희 형님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회사에서도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한번 읽으시고 본인 삶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시면 좋고, 이렇게 좋은 습관 만들면 여러분들의 그 가족 관계에서도 좋게 미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뭐 밥 먹을 때 뭐 안 좋은 습관 제거하고 좋은 습관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전 종교는 없지만 감사의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좋다든지. 전 종교는 없는데 그 밥 먹기 전에 그 감사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습관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상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좋은 습관 같아요. 그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거. 그거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막 성호 긋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와이프 고마워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매번 하는 건 아닌데 와이프 잘 먹을게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아니면은 잘 먹고 나서 와이프 잘 먹었어 그 정도 얘기는 해요. 고맙다고 얘기해요. 밥 차려주고 하면은. 저도 그런 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좋은 습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꼭 나이를 초월해서 한번 무엇이 좋은 습관이고 뭔지는 본인들이 설계를 하셔야 돼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안에 어떻게 안착시키는지에 대한 팁이나 저런 말씀을 주신 거지,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좋은 습관인지는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시고 정하셔야 돼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부자리 정리랑 밥 먹을 때 감사기도, 와이프한테 감사하기, 뭐 요 정도? 그거는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또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부동산 또 봐야 되나? 또 임장을 또 다시 날씨가 풀려가지고 좀 다시 가야 되나? 근데 또 부동산이 들썩들썩해서 점점 요원해지고 있어요. 올해 안에 1억이 들어가는 걸 개인적인 목표로 했는데, 지금 부동산들이 날개 달고 또 제트 엔진 달고 또 날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의 월급과 모은 시드머니는 제자리 답보 상태인데, 다들 뭐 재테크도 잘하시고 자기 개발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